매매 계약 시 잘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처음 부동산을 계약하신다는 분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절대 실수 안 합니다. 돈 벌고 싶으세요? 5분만 투자하세요. 돈 되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계약을 잘한다는 것은 법적인 문제들을 최소화한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분쟁과 법적인 문제들을 많이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보통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것이 대리인 계약과 하자담보 책임입니다. 먼저 대리인 계약은 매매 계약 시 본인이 아닌 대리인과 대신하여 계약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소유자가 부모님인데 아드님이 와서 대신 와서 계약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저희 부동산을 경영하다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대리인 계약일 경우 먼저 대리인 계약에 관한 서류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리인 계약일 경우 가장 중요한 서류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위임인의 신분증,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 도장을 꼭 살펴봐야 합니다. 위임장에 찍혀있는 도장이 인감증명서에 있는 도장인지 먼저 살펴보고 인감증명서는 꼭 본인이 발급하셨나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이 끝난 후 위임자에게 전화를 한번 해주는 센스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하자담보 책임입니다. 하자담보 책임이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는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면 하자담보 책임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집을 보실 때 가장 주의 깊게 보시는 것은 보통 누수, 결로, 곰팡이입니다. 결로와 곰팡이가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잘못된 난방 습관과 잘못된 환기 방법, 습기 조절, 오래된 창문 등이 바깥과 안쪽의 온도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결로나 곰팡이 같은 경우는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고 곰팡이를 제거하는 용품이나 폼 등을 마무리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로 역시 페인트나 용품 등으로 작업을 하시면 다시는 안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누수입니다. 일전에 저는 경매를 한 10년 정도 경험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누수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꼭대기층, 탑층은 누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6, 7년 전에 진주의 아파트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호수는 공실이었습니다. 공실 기간이 약 한 2년 정도 비어있던 호수인데요. 낙찰을 받고 잠금 치고 호수에 들어가 보니 누수 흔적이 있었습니다. 누수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알아보았습니다. 그때 정확하게 인지한 것이 있는데 누수는 정말 큰 문제더라고요. 탑층은 누수가 나면 옥상 전체를 방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보통 아파트 옥상은 면적이 60평 내지 70평 정도 되는 큰 면적입니다. 그런 큰 면적을 방수하려고 해야 되는데 방수 비용을 제가 견적을 내본 결과 보통 업체마다 틀린데 2천만 원에서 약 한 3천만 원 정도의 견적이 나왔습니다. 제가 낳는 수익이 그 정도도 안 되는데 그 비용을 다 내려고 하니까 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옥상은 보통 공용 면적으로 해당 입주자 관리비로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제가 먼저 비용을 내서 입주자 관리사무소에서 받을 수는 있지만 먼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결론적으로 그 호수는 잘 마무리했습니다. 결로를 잘 잡는 회사를 잘 잡아서 해결을 잘 본 케이스입니다. 누수가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좋은 집을 사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모자랄 판에 누수로 고생하면 정말 큰일입니다. 만약 본인이 집에 누수가 있다고 하면 누수를 꼭 고지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누수가 났는데 고지하지 않고 누수가 나중에 발생하면 이런 것이 바로 하자담보 책임입니다. 돈 되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우선 방지하는 방법은 누수가 발생하는 집을 피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누수가 된 집을 매매한다고 하면 먼저 매도인에게
누수에 대한 부분을 고쳐서 인도받아야 한다고 하고, 고쳤는데 누수가 발생한다고 하면 매도인이 책임지겠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에 기재하거나 누수에 대한 비용을 생각하셔서 대금에서 감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누수나 결로, 곰팡이 등을 알았는데 고지를 하지 않고 살짝 숨겼다 팔았다가 하더라도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선 조건이 있습니다. 선이 무과실, 즉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액을 내가 이만큼 손해봤다는 것을 본인이 입증해야 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선이라는 것은 몰랐다는 것을 입증이 가능하겠지만 무과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집을 볼 때 결로나 곰팡이, 누수 등 꼼꼼하게 볼 수 있었던 상황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그 사실에 대한 과실은 매수인의 몫이기 때문에 담보 책임을 매도인에게 물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입증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액과 손해배상 예정액을 특정 짓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집을 볼 때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세 가지 누수, 결로, 곰팡이 등 꼭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집을 보셨다면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점을 찾아서 중요한 특약사항에 대해서 계약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이 문자 또는 서식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계약금의 일부, 보통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계약금의 일부 500만원 이상 넣었을 때에는 단순한 변심으로 매수인이 돌려달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 변심 또는 다른 매물의 권리적인, 물리적인 하자 이유 제외하고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판례에서도 일정 금액을 계약금으로 보기 때문에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럼 날짜를 정해서 계약 일시를 잡습니다. 계약 일시를 잡고 매도인과 매수인을 만나서 계약을 작성합니다. 대리인일 경우 앞에서 이야기한 서류를 잘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저는 사실 웬만하면 본인과 계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부분의 권리적 하자는 대리인 계약에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나왔을 때도 신분증을 잘 보시고 만약 사진과 실물이 너무 다르다고 생각이 드시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의 사실 여부를 민원 24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계약공인중개사 여러분께 확인해 달라면 대부분 확인을 해 주십니다. 다음으로 계약 시에도 주의 깊게 보실 점이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일단 권리적 하자의 기본 필수입니다. 저당권, 압류, 경매 등기를 보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권 이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먼저 저당권이나 압류 등을 다 해결하고 계약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전 부동산 사기 사건 같은 것들을 보면 공인중개사와 짜고 사기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꼭 오늘 날짜의 등기부등본을 꼭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특약사항입니다. 특약사항을 잘 기입하셔야 분쟁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단순 변심, 하자담보 책임, 비협조적인 태도,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분쟁입니다. 먼저 아파트에서 냄새가 난다던가 사소한 기구가 망가졌다던가 등의 사소한 걸로 단순한 변심으로 계약을 못한다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특약사항에 계약일 또는 잔금일에 누수, 결로, 곰팡이 등 거주에 중대하게 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의 하자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조항의 특약사항을 넣으시면 이런 단순 변심에 의한 분쟁을 조금이라도 쉽게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약금에 대한 특약사항을 넣으시면 나중에 손해배상 예정액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예정액, 즉 위약금 등은 계약금으로 정한다 정도의 특약을 넣으시면 나중에 채무 불이행에 빠졌을 때 계약금만큼이라도 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도금에 대한 것입니다. 보통 상승장에는 꼭 중도금 특약을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계약하고 나서 그 아파트가
2억 정도 올랐다고 하면 매도인은 계약금을 100 상환하고 다시 오른 가격으로 다시 파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도금에 대한 금액을 넣는 것을 꼭 권해드립니다. 중도금을 입금했을 경우 매수인 측에서 소유권 이전에 대한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잔금일에 체크해야 될 사항은 잔금일에 다시 한번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서 보여달라고 하세요. 계약일에 있었던 상태와 동일한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법무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대출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셀프 등기도 보기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서류에 약하다고 생각하시면 페이를 주고 법무사에게 맡기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잔금, 관리비 예치금, 관리비 등 기타 등등은 개업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이 거의 처리해 주시기 때문에 확인만 정확히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매매계약 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